바이에른 뮌헨 시즌 2라운드가 뮌헨 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어색합니다. 고래가 왜 분데스리가 소식을 전하는지. 국보급 센터백 김민재가 뮌헨과 5년 계약을 해버리면서 월드클래스 대우를 받으며 투엘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주전이 되어 있고, 손흥민의 단짝인 케인이 뮌헨으로 세계 이적이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니까요. 뮌헨은 홈경기장이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팀은 지옥과도 같죠. 이 지옥에 초대된 팀은 아우크스부르크였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4실점을 한 팀. 뮌헨은 케인이 합류한 후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녹아들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아있는 만큼 손발을 맞추기에는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재도 폼이 더 올라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죠. 경기 1시간 전 라인업 공개를 보니까 김민재는 역시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투엘 감독이 현재 뮌헨 상황을 전하면서 데리우트가 부상 회복으로 아직 정상이 아닌 것을 밝히기도 했고, 지금 김민재, 우파메카노 조합도 매우 훌륭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투엘 감독은 1라운드 때와 같은 포메이션으로 부상으로 이탈한 무시알라 대신 나브리를 중앙에 배치하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욜라이 골키퍼부터 김민재, 우파메카노 센터백, 풀백의 알폰소 데이비스와 마즈라우이, 키미, 고레츠카, 코만, 나브리, 사네, 그리고 해리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자정을 넘은 0시 30분 경기, 매우 애매한 시간에 경기가 치러졌는데 토트넘 경기 보다가 뮌헨 경기 보니까 살짝 지루한 느낌? 저만 그런 건가요? 혹시 케인이 뛰면 경기가 지루해지는 건 아니죠? 시작부터 김민재는 전진 패스를 찔러주면서 뭔가 수비수 같지 않은 플레이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수비수가 수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반에 뮌헨은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황에서 키미가 중앙 센터백처럼 자리하고 김민재에게 볼을 밀어줍니다. 그것도 본인 위치보다 살짝 더 위로 말이죠. 키미부터 공격이 시작될 거라 상대가 예측하기 쉬우니까 키미에게 붙자 바로 김민재에게 보내주면서 공격을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김민재가 그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롱패스 한 방에 윙어 같은 윙백 데이비스에게 연결되었고, 비록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원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엘 감독이 하려는 축구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되어 있는 거죠. 김민재는 정확하게는 양발잡이 선수가 아닌 왼발도 곧잘 쓰는 선수인데,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주발이 아닌 왼발로 롱패스를 정확히 꽂은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뮌헨은 쉽게 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0대0으로 길게 흘러갔고, 급기야 선제골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자책골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키미 슈팅에 핸드볼이 나오면서 VAR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케인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전술적 능력, 선수들의 기량으로 좋은 골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더욱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급기야 40분에는 김민재의 대형 패스미스가 나오는데 완벽한 김민재 실수였죠. 시야까진 좋았는데 패스 스피드가 너무 약했고 강했다 해도 차단될 수 있는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김민재가 그냥 데이비스에게 줄 수도 있는데 굳이 겁나게 어려운 패스를 하려다가 오히려 공격을 허용한 거죠. 하지만 전혀 위험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 패스미스가 4차례 나왔습니다. 김민재는 골도 넣지 못하고 어시스트도 못하고 패스미스가 4차례나 나오면서 평점도 이례적으로 7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를 비판하는 반응들도 많더군요. 참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김민재가 미드필더입니까? 축구의 기본은 패스인 건 당연히 맞는데 센터백이 본래 해야 할 역할은 수비 능력입니다. 피지컬과 스피드와 체력을 앞세운 김민재의 수비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최고의 클럽에서 주전이 된 거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능력은 최상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김민재가 발미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여서 김민재를 정말 세계 최고 센터백인 듯 활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수비 능력 최고의 패스마스터 되는 센터백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선수를 평가하는 건지 아무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조금 어색하죠. 국내에서도
홍명보가 최고냐, 김민재가 최고냐라고 할 때 비교 자체가 달랐습니다. 홍명보가 잘하는 게 있고 김민재가 잘하는 게 있는데 김민재가 홍명보만큼 패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김민재가 홍명보의 킥 능력까지 더해졌으면 로드리게요? 네. 보아탱, 홈멜스인가요? 네. 본래는 김민재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로드리는 결국 지금 맨시티에서 센터백 하다가 아예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네. 김민재를 정말 엄청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수가 없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런데 훈련 중에도 이 연습은 많이 진행했을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도 투엘 감독은 김민재의 패스 능력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구하는 게 있겠죠. 김민재 특성상 이미 입단 인터뷰 때 독일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 네. 보통 감독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를 주문하지 실수하지 말아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 다음 태도가 선수의 퀄리티가 결정되죠. 수준 높은 선수들도 센터백이 아닌 골키퍼부터 모든 포지션에서 패스 미스는 합니다. 독일 매체에서는 김민재에게 집중력 문제라고 하는데 김민재는 현재 매우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발잡이 수비만 하던 선수가 갑자기 2년 쇼케이스에 너무 잘하니까 왼발도 잘 쓰지? 너 패스도 잘하지? 너 공격도 된다며? 이렇게 엄청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쉴드 치고 있는 건가요? 네. 스파르타 감독은 김민재를 활용하면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었습니다. 단지 수준 높은 다양한 센터백 역할을 안 해봤을 뿐이었습니다. 딱 1년 전만 봐도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나폴리가 이미 스코어상으로 압도를 하고 있었고 경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김민재가 백패스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파르타 감독이 경기 중에 김민재에게 당시 슈퍼에이스 선수였는데 호통을 치면서 김민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백패스를 용납을 안 하는 것이고 김민재에게 끊임없이 전진 패스를 하라고 한 거죠. 아니 그것도 적당히 하죠. 네. 파트너 우파메카도는 오히려 김민재처럼 전진 패스하기보다 그냥 돌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패스미스가 어색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나폴리와 뮌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선수들이 그런 건지 감독이 잘 지도한 건지 김민재가 볼을 받고 뿌려주려고 하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뮌헨은 오히려 나폴리 선수들보다 더 게으르거나 늦어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뭔가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경기 중에 김민재는 선수들을 리드하듯이 손짓으로 내려오라고 지시도 합니다. 김민재는 뮌헨에서도 괴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투엘 감독은 공개적으로 김민재는 경기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김민재는 뮌헨에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동네 선수들도 아직 손발이 덜 맞고 있기 때문에 적응 중이고요. 김민재 존재감은 이 경기에서도 바로 알려줍니다. 80분에 교체를 했더니 곧바로 수비 구멍으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클린시트가 깨지고 맙니다. 5개 T죠. 케인이 마지막 골을 넣었을 때는 투엘이 원하는 공격의 작품처럼 왼쪽에서 김민재로부터 기점이 시작되고 패스가 이어지면서 케인이 마무리까지 하는 고품격 득점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투엘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은 어차피 김민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도 패스의 강도와 거리 조절이 감독 요구에 따르려면 살짝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여러분 기다려 주실 거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B클럽에서 김민재 영향력이 엄청나구나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김민재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